자, 이런 게 법으로 할 수 있는 상황들이다, 이게. 그럼 이런 상황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소리를 남한테 들으려면 모르는데, 지금 여러분들 요 소리 지금 암기 하시겠어요? 암기 되셨어요? 네, 암기를 하셔가지고. 그러면 이 암기된 거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또 사정도 하고, 아까 짜증도 내겠죠? 그러니까 잘 설명하라고, 잘 하는 법까지 제가 할 필요는 없고, 요런 거는 상당히 그 높은 정도의 수준의 스킬입니다. 제가 쓰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는 알토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왕에 녹음해서 방송에 뿌리는데 지식을 너무 이렇게 가다 놓고 조금만 하면 조금 시시하다가 할까봐 그냥 안 해야 되는 청기누설을 막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잠 잘 오세요? 자, 이 기법을 또 이거를, 야, 너 그러면은 말이야, 어쩌가지고 저쩌가지고 공탁 걸리면, 뭐 이렇게 저렇게 임대료 부당에 대해서 가압류해가지고 소송해서 이제 막 순서도 헷갈리고 말도 잘 안 나오는 거, 대충 앞뒤로 막 어떻게 휘저어가지고 그냥 얘기를 하다가 보면 상대가 사정을 할까요? 짜증을 할까요? 짜증을 해.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놈이. 그러니까 알아야 듣게끔, 아유, 지금 이전하고 이거 내 집이잖아요. 공짜로 지금 사시는데 이 공짜에 대해서는 월세가 50 정도 생기니까 그 50만 원이든 100이든 200이든 나가실 때까지 그 돈은요, 내가 꼭 받아낼 겁니다. 그 돈 지금 보증금 받을 거 못 받고 계시잖아요. 요렇게 알아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조금 시간을 좀 땡겨서, 아유, 저도 명도하기서 막 써주고 싶죠. 근데 제가 이렇게 주변에서 들어보니까 그거 써줬다가 사고당한 경우가 너무 많답니다. 제가 걱정이 돼서요. 제가 경매 초보거든요. 조금 이해를 해 주시지요. 그럼 어때요, 마음이? 이게 짜증이 좀 날 듯 말 듯한 정도로 이렇게. 어떠세요? 조금 누그러지죠? 그러면서, 그 말을 들은 남편은 그 와이프에게 이제 조금 과장되게, 야, 안 되면 우리가 좀 크게 당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서 합의를 도출해낸다 이거예요. 그죠?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요게 일종의 매에 해당하고 일종의 위협의 도구로 쓴다는 거죠. 왜? 여기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다른 표현이 있죠. 저는 이런 표현도 가끔 씁니다. 그러면 나가지 마십시오. 어차피 공실로 남겨놓고 세를 드리느니 이미 저는 잔금물 치름과 동시에 월세 계약이 돼버린 거하고 똑같은 효과죠. 그러니까 굳이 새로운 세입자를 드리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이런 절차는 저는 직원을 시켜서 법무사 시켜서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월세 계약하려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안 나갔고 그냥 계속 사세요. 월세 계약된 걸로. 월 50으로.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명도 대상자야. 1번, 빨리 나가야 되겠다. 2번, 그래도 뭐 튕겨보지 뭐. 어떤 생각이 드세요? 1번이 된다. 나가야지. 무슨 50씩이야. 내가 지금 1000에 20인가 30에 살았는데 막 이런 소리도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내가 알기로는 야 45만 원인데 이 동네 시세가 그래도 나 자꾸 50이라고 자꾸 얘기하고 60이라고 얘기하면 이거 가지고 또 뭔 문제가 날 것 같아. 계속 비용이 증가될 것 같아. 나가고 싶어요. 나가고 싶어 할 때 뭘 터주면 되죠? 길을 터줘야 되는데 궁지에 몰아가지고 너무 위협을 하면 걔가 우리를 물 수가 있어. 그죠? 쥐도 도망갈 구멍을 뚫어놓고 몰아야 되는 거죠. 사람을 몰 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그 용산 참사처럼 가다 놓고 뭔 짓을 했다가 사고가 나는 거예요. 도망갈 길을 터줘놓고 위협을 해야 위협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도망갈 길을, 협상할 길을 터놓고 뭘 해야 돼, 항상. 그걸 뭐라고 합니까? 좋은 고상한 말로 한 라인을 개선해놓는 거죠. 옛날 미국하고 소련하고 3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직전에 그때도 대통령 길이는 전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남북관계가 있듯이 한 라인이 죽어 있어 버리면 싸움만 나고 전쟁만 나는 거예요. 맨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명도 대상자는 뭘 개설해놔라? 한 라인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잘못 말을 해놓고 감정이 악화되면 전화해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그럼 답답한 거는 본인들이 더 답답하다. 그죠? 그러니까 명도의 기본은 이건 적으로 보는 관계가 절대 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첫 시간에부터 오늘 그 강의까지 이렇게 가만히 조합을 해서 여러 번 들어보시면, 여러 번 들어봐야 될까요? 한 번 들으면 될까요? 여러 번. 그잖아요. 우리가 그다지 똑똑한 머리들은 서로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많이 들어보고 이게 왜 이런가를 가만히 들어보면 조합이 딱 들어맞을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갖고 하면 이렇게 기법이 오고 한 라인을 왜 개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게 살아있어야 경매는 왜 말이 90%인지에 대한 이치도 깨닫게 됩니다. 말이 90%야, 말. 그래서 말하는 법을 잘 모르면 항상 세상에 부딪히는 겁니다. 충돌을 하고 부딪히고 또 협상에 대한 카드가 본인이 몇 개 들고 있지 않으면은 협상이 안 되고 매번 충돌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양보해라라고 하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뭘 어떻게 양보하라는 얘기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고민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말의 스킬이 늡니다. 그래야 큰 건을 하는 거예요. 한 죽을 때까지 잔챙이만 하면 처음 안 한 사람보다는 돈을 벌 수는 있으나 진보가 없습니다. 진보가 없는 거죠.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얘기할 때 밥을 50년을 넘게 했는데 지금도 죽밥이 왜 나오냐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김치찌개를 한 몇십 년은 커녕 한 10번만 끓여보면은 그 품질이 유지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엄마 손은 음식은 뭔 맛이라 그러죠? 손맛이라는 이게 머리로 하는 게 음식인데 손으로 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늙기는커녕 후퇴하는. 자, 새로운 이론이죠? 동의하세요? 네. 동의하시죠? 후퇴하죠? 네. 왜 그럴까? 많이 하는데 왜 후퇴하지? 그럼 경매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논리대로라면 경매로 많이 했다가 후퇴할 거냐? 좀 그건 안 하고 싶죠? 후퇴 안 하고 싶죠? 육체도 젊었을 때 20대 30대 때 아주 좋아졌다가 나이가 들면서 쇠퇴하니까 아이고 자연에 부합하려면 경매도요 한 4, 5년 열심히 잘하다가 그 다음부터 후퇴해야죠. 이러고 싶으세요? 그건 안 하고 싶죠. 후퇴 안 하고 싶고 지속적 성장을 하고 싶다. 그럼 지속적 성장을 하는 법은 매뉴얼을 만들고 법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법칙대로. 음식도 법칙대로 하는 법이 있죠. 뭔가요? 그죠? 레시피. 그래서 몇 큰술, 몇 cc, 이런 것, 그것만 딱 있으면은 100살 할머니가 해도 똑같이 맛이 나와. 그죠? 온도를 몇 도에서 올려놓고, 온도계 꽂아놓고, 자, 몇 분. 이런 거를 주문을 남자가 하면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쫌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왜 기술 나빠지게 냅두지 왜 좋게 하려고 저렇게 난리를 칠까? 그죠? 그런 생각 하십니까? 그 대충 주는 대로 먹지 뭐. 항상 그러자 우리 엄마도 주는 대로 먹어. 그래서 무슨 조선시대 방식으로 지금 돈을 아무리 벌어도 필요가 없어. 똑같아. 그런 거예요. 지금도 제가 이게 여담으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실제로 우리 일상에서 오는 그런 습들이 다 여기서 똑같이 노출되지. 안 그러겠어요? 일상은 굉장히 잘 살았는데 여기서만 또는 일상은 되게 대충 주는 대로 먹어도 명도하는 데에서는 내가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것이다. 불가능하다. 지금 있는 이 굉장히 보면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찬찬히 설명을 드렸죠. 이러니 저러니 하니까 상대를 데리고 노는 법이에요. 이게 데리고 노는 법이에요. 이거를 뭐라고 하나요? 기술이죠, 기술. 말을 타는 기술이 뭡니까? 승마. 그죠? 승마하는 기술이 있죠? 그죠? 뭐든지 기술이 있단 말이에요. 기술을 터득하셔야 돼. 명도의 기술은 금방 말한 대로 아까 뭐였죠?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였죠? 그 무기 1번이었고 아까 뭐였죠? 알아듣게끔. 그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 상대가 알아듣게끔. 내가 말을 한 걸 저 사람이 제대로 들었을까? 계속.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말로 한마디 해보고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내일 또 문자도 해보고 또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또 전화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알아듣게 되고 대화가 되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명도 오늘은 명도 확인서에 관한 부분이
명도 확인서 쓰는 법에 대한 설명해드렸고, 왜 인감이 필요한지 설명드렸고, 여러 가지 명도 대상자 유형 중에서 2번과 3번이 여러분들의 이제 주된 그 대상자인데, 주로 이 사람들은 배당 기일에 돈을 받는 것을 기점으로 여러분들과 흥정하려고 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전에 명도 확인서를 주기 전에 비우는 거를 흥정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굉장한 충돌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법은 아까 그랬죠. 초보자들은 비워야 준다. 그렇지만 그러면 짜증과 사정이 올 것이니까 될 수 있으면 사정하게끔 법을 만드는데 대화를 알아서 듣게 하다가 안 되면 벌을 줘라. 매를 쓰는 법도 공탁이라는 이런 도구를 알려드렸고, 이런 게 이제 무게예요. 이런 법을 잘 버무려서 결론을 뭘로 도출해라? 사정하게끔 만드시면 여러분들이 명도의 기술이 생기는 겁니다. 자, 질문 있으세요? 1번 설명하면 또 한참 걸리니까. 세입자가 있는데 명도 확인서를 그 전에 급한 일이 있어서 비워준다고 돈을 먼저 주는 수도 있나요? 비워준다고. 배당은 안 받은 상태였는데 집주인이, 낙찰자가. 집주인이 먼저 주면 배당은 집주인이 받을 수도 있나요? 그건 안 되죠. 예. 그럼 물론 이제 법률 관계로 뭐 채권 양도, 양수 계약 같은 걸 해야 되겠죠? 뭐 채권 양도. 그럼 그걸 가지고. 세입자만 가서 받아야 되나요? 그렇죠. 예. 이제 법적인 논리로는 불가능한 건 아니죠. 그잖아요. 위임장이라는 개념도 있듯이, 이 사람한테 주세요. 돈을. 위임장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채권자입니다 하는 걸 채권 양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1억을 받을 거 있는데, 그 친구가 말하기를, 야, 쟤한테 받아라. 나 쟤한테 1억 받을 거 있어. 그걸 뭐라고 합니까? 채권 양도라고 합니다. 그런 채권 양도의 어떤 법칙에 따라서 진행해서 판사한테 그날 가서 채권 양도 받았다고 얘기를 하면 관련 서류 몇 개를 또 보완해라고 하겠죠. 판사 입장에서는 아까 입장 설명 들으셨죠? 뭐 아무 사건도 모르는 상태에서 와서 돈을 나눠주는 입장에서 조금 꽈져서 오면은 판사 입장에서는 야, 공탁시켜 이렇게 얘기하지. 왜냐면 너무 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다음에 이런 식으로 빼버리기가 쉽지. 제가 판사여도 그거를 제대로 받았어요?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이런 건 굉장히 어렵죠. 현장에서 기대하기가. 공탁돼 있는 돈은 아무 때나 찾을 수 있어요? 네, 서류 조건이 있어요. 공탁을 시킬 때 공탁 조건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를 가져올 때 공탁소 입장에서도 서류에 적합하면 돈 내줘버려야 되는 거죠. 이 돈이 왜 들어왔는지, 어떤 성격인지, 이해관계니 누군지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냥 돈은 입금은 됐죠. 그 다음에 필요서류 뭐를 누구가 갖춰왔을 때 준다라는 조건이 딱 정해져 있어. 그 조건만 부합하면 돈 내줘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은행처럼. 그죠? 은행은 그래도 신분증은 하긴 하죠. 근데 되게 기계적으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떤 응용이라든지 법을 안 쓰는 게 좋습니다. 단순하게. 그 사람들은 협상가가 아니죠. 공무원들은 협상가가 아닙니다. 주어진 그대로만 가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가 답답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상대할 때는 내가 그렇게 맞출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 공탁이랑 배당받는 기일에 배당받는 거랑 뭐가 차이가 있어요? 그 돈 받을 사람이 뭐 더 불리한가요, 공탁? 아니요, 받는 건 똑같아요. 그냥 현장에 이날 안 와서 묶어놓은 거죠. 그거를 뿌리진 않고 공탁소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저기 가서 찾아라라고. 왜냐면 그날 시장은 끝났으니까. 5일장 생각하세요. 5일장에서 나한테 이제 제가 방울을 파는데 읍내에 누군가가 방울을 하나 주문을 했어. 근데 5일장에 해질 때까지 와도 그 아줌마가 안 와.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내가 갖고 가면 5일 있다 오는데 여기는 안 와요. 그래서 앞에 있는 약국에 맡겨놓고 김씨 아줌마가 오면 찾아가게끔 만들잖아요. 그거 똑같은. 선생님, 그리고 또 명도를 6개월 동안 못하면 명도 소송해야 되잖아요. 명도를 6개월 동안 못하면이 아니고 6월 안에 인도명령 신청을 안 하면. 그러니까 5월 달 말에 인도명령 신청을 내도 되는 거죠. 그 판결은 7월에 나와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신청만 6월 안에 하면 된다고. 신청만. 인도명령 신청만. 근데요,
6월 안에 신청하게 돼 있어요. 근데 세입자가 저 한 6개월 살게요 이렇게 하고 월세 주고 6개월 살았어요. 그 이후에 돈도 안 주고 안 나가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보내지는 못했는데. 결정문을 미리 받아놓으면 되죠. 아, 예, 결정문을 받아놓고 결정문을 보통 이제 신청하면 1개월 정도 안에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그 서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집행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6개월 살다가 얘가 안 나가네? 돈도 안 주네? 그럼 이 결정문으로 받아서 집행하면 되죠. 결정문 받아놨으니까. 점유자가 세입도 안 돼 있어요. 세입도 전입도 안 돼 있고 집에 아무도 안 산다고 주인이 해줬는데 불은 켜져 있고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럼 불법 점유일 때는 어떻게 돼요? 그게 이제 4번 점유죠. 네. 1번하고 4번을 왜 뺐을 것 같으세요? 다음 시간에. 아니, 명도는 끝이야. 알토란을 너무 잘해주면은 최고위들이 불만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교육의 차등화를 두는 거거든요. 일단 점유자 같은 경우도 일단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은 내보내는 거는 강제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강제 집행 자체가. 모르면. 강제 집행을 하려면 판결문에가 누구는 나가라라고 적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점유자를 가서 점유자 왜 당신 누구 있냐 그럼 이름하고 이런 것도 알아와야지 신청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래야 법으로 가능하고 법이 아닌 그럼 좀 깝깝하죠. 그 사람한테 야 너 대상으로 인도명령 신청할 건데 이름 좀 알려줘. 그럼 걔가 알려줄까요? 안 알려준다. 문도 안 열어준다. 계속 버텨.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법으로는 할 방법이 좀 많이 없어. 그죠? 그래서 이제 폭력을 쓰는 이건 농담이고 그래서 대화가 위주를 하라는 겁니다. 제가 즐거운 명도의 핵심은 대화로 하는 법, 그 다음에 법으로 하는 법 두 가지를 즐거운 명도라고 책에 제가 써놨던 이유가 법으로 잘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시간을 끄는 경우가 너무 많아. 법으로 딜레이 시키는 법들도 몇 가지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법을 주된 무기로 쓰면은 갑갑증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동네에서 술 먹고 행패 부릴 때 법 통하던 걸 생각하고 서울 와서 그지됐다가 한 연일 112가 뜨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번 됐다는 수단으로 그걸 가지고 계속 주된 무기로 삼았다가는 자꾸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된 무기는 대화로 삼아야 되고 그럼 대화라는 것은 그 사람이 점유자가 원하는 건 뭐였죠? 예. 그러니까 부드럽게 웃으면서 돈을 원하니 시간을 원하니를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대화를 들어주려고 왔는갑다 하면서 문을 열게 되고 결국은 그 사람은 돈하고 시간을 발해서 온 거니까 얘기를 계속 하겠죠. 왜 오셨어요? 왜 뭐가 필요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다 보면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때 이름하고 다 나옵니다. 그때 이름과 어떤 점유된 경위, 그 다음에 언제부터 살았고, 모든 얘기들이 줄 것 같은 얘기를 할 때 불게 되는 것이지, 그냥, 야, 당신 뭐야? 그 법을 어제 해대면 입 딱 닫아보고 순법으로 한 라인을 개설하라는 얘기가 그런 거죠. 말이 왜 90%인지, 한 라인을 왜 개설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제가 이제 강의를 많이 들어보고 연구를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깨달음이 딱 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대화를 막 하고 막 하다 보면 그 사람에 관한 모든 소스를 내가 다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상대하기가 너무 편해지죠. 그러면서 대화에서 끝내는 거예요.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그러니까 그게 정말로 핵심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격이 좋아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이유가 성격이 나쁘면은 경매하는 데에서 굉장히 곤란함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니까 경매를 잘하는 사람은 성격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짜로.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 굉장히 깔끔한 거죠. 어디 가서 막 곤조나 부리고 옥이나 부리는 수법으로는 그런 성격으로는 절대 이게 안 돼. 이게.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